그런데 인제 이 라입스키를 비난하려면 되게 얼마든지 인제 비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인제 그리는 작가의 그 시선, 그 붓의 어떤 스타일, 그 화법 그게 인제 재밌는 건데 여사여사 갈등이 생겨 가지고 인제 폰꼬레나고 결투를 하기로 해요. 근데 인제 막 엄마한테 편지를 써 보려고 하는데 편지도 잘 안 써지고 엄마랑 인제 관계가 이렇게 된 거는 유부녀하고 관계를 맺어서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제 그 결투를 앞두고 직전에 어 깨닫게 알게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인이 저기 했던 거를 알게 되는데 여기서 자기가 되게 버럭분노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있죠. 라ev스키가 착한 남자 모드로 돌아서요. 방금 전의 사건의 혐오와 우수를 느끼며 아내와 관계를 맺은 두 남자 모두 역겹지만 그들은 사실 그 자신이 시작한 일을 계속했을 뿐 그들은 그의 공범자이자 제자일 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아내가 지금 두 남자랑 그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분노하고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오빠보다 더 믿었던 젊고 약한 여자에게서 남편과 지인과 그러니까 친구들과 조국을 빼앗고 폭염과 열병과 권태가 넘치는 이곳으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 되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참 체홉이 되게 착한 작가였다는 걸 이거를 보면 이 라옙스키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무르고 약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소를 바꿔봤자 뭔가 이제 구원이 있지 않다라는 거 이제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이 뭐야 그 새벽 4시에 어쨌거나 이제 결투를 하기로 했지만은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갑니다. 근데 하필 그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래 비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그 지시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여친은 그러니까 낮에 주다는 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면 들켰기 때문에 이제 나 저 남자한테 맞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달려가가지고 여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커녕 막 키스를 퍼붓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이 불운하고 죄 많은 여자가 자신에게 가까운 유일한 사람, 대체할 수 없이 소중한 사람임을 이제 깨닫고 화해를 해요. 결투 직전에.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저러한 상황이며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낮에 주다 할 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간통이 이제 폭로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배신당한 남자가 배신한 여자를 뭐 이렇게 되게 과격하게 뭐 심지어 죽여도 할 말이 없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이거를 이제 화해의 모드로 끌고 가는 어떤 작가의 그런 세계관 그 애정관 이런 게 여기서 강조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이제 또 여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떤가, 여성에 대한 작가의 태도 이거를 봐야 되는데 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최호프는. 그래서 그 나제주다라는 여성을 이제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여성의 잉여성, 여성의 권태, 여성의 욕망 이런 관점에서 그려요. 우선은 페이지가 많아요. 낮의 주다에 할당된 페이지가. 그러니까 그 여주가 어떤 남주의 지적인 어떤 발달 혹은 반대로 지적인 타락 뭐 이런 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인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낮의 주다 자체가 많은 페이지를 할당받은 인물로서 얘기할 게 되게 많은 그렇게 그려진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적으로 이렇게 나제주다는 이랬다가 아니라 나제주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라옙스키보다도 결코 나제주다가 비중이 이제 적은 인물이 아닌 거죠. 자, 우선은 이 나제주다도 잉여인간이다. 여성도 잉여인간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잉여성을 발견한 낭만주의 이래로 정령 혁명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여성이 잉여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귀존의 관습과 도덕에 대해서 주체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나 까레니나 이런 소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거고요.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나 이런 식의 이제 불륜을 다룬 소설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 난리가 나잖아요. 막 세상이 다 뒤집혀지고 뭐 여주인공은 기차 밑에 뭐 뛰어들기도 하고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는 남편이 여자를 찔러 죽이고 아내를 근데 그거를 불륜 자체도 아니고 불륜 의심으로 여자를 찔러 죽였는데 이 남자는 형살이 조그마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사회에서 최호비 포착한 이 나제주다는 일단 1번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남편을 이제 버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카카스에 와 있는데 여여적 이제 보여주는 대목인데 마리아 콘스탄티 에브나라는 여기 애 둘을 키우던 아줌마가 있는데
가뜩이나 맞득자는 거예요. 저 남편 버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도 좀 꼴불견인데 남편이 죽었으면 당장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라이프스키랑. 근데 별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진짜 부도덕하대갖고 난 당신하고 절교해요. 막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고 당신은 정말 재수로운 여자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인물을 그리는 최후의 태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제주다는 인스티투트가 이른바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 여성이라는 거.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그 고등교육 받은 여성을 사회에서 감당할 만한 그런 지금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을 시집 가서 애 키우고 뭐 살림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 지식은 넘쳐나고 이거를 써먹을 때는 없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잘 살았겠지만 자식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는 이제 이런 식의 잉여 인간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나젤주다 같이. 그리고 이제 여기 카프카스까지 왔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일하게 자기가 뻐길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등교육 받았지. 나 이화여대 나온 여자야. 옛날에 그 김혜수 대사대로 타짜에서 나 이화여대 나왔어. 이거랑 또 하나가 이제 보니까 이쁜 여자들이 없어 주변에. 왜냐면 젊은 여자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 혼자 젊고 예쁘고 그다음 뭐야 옷을 잘 입는다. 근데 이 카프카스에서 지가 드레스를 막 이렇게 주문해서 입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하고 이게 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진짜 보바리 부인이 너무나도 여실하게 이제 이렇게 상기된 여실하게 너무 이제 확 이렇게 보바리 부인이 떠올랐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냥 꾸미고 따분하게 살면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살림도 사실 애가 있어야지 살림이 커지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을 복양하거나 옛날에 그 여성들 같으면 기혼 여성들 같으면 그게 아니라 남녀 둘이 살 때는 사실은 살림이라고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리 정도인데 여기 디테일 하나가 양배추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매일 토마토 수프만 내놓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양배추보다는 토마토 수프가 더 맛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러시아에서 양배추라는 건 우리한테도 무김치거든요. 그러니까 무하고 배추. 그래서 이제 요리의 가장 기본이고 러시아는 양배추 김치를 담가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고춧가루 그렇게 친 게 아니라 약간 시큼달큼하게 이렇게 절인 양배추 이런 느낌의 이제 그런 양배추 김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는다. 된장도 끓일 줄 모른다. 김치도 담글 줄 모른다. 그 시답자는 김치찌개도 못 끓인다. 이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서 이제 시간은 남아 도니까는 당연히 이제 뻘짓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제 그녀의 문제점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놨는데 첫째 라옙스키와 함께 꿈꾸었던 노동하는 삶을 저버렸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덥고 밭에 나갔더니 벌레도 많고 뱀도 돌아다니고 정갈도 돌아다니고 둘째 옷가게에 300루블의 빚을 졌다는 거 이것도 보바리구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지금 이제 제일 심각한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불륜에 이제 저기 빠진 거예요. 경찰서장 끼릴린을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이른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옛날에 클린턴 대통령 한창 젊고 잘생겼을 때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근데 이제 참 세월이 네, 얼마 전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는 뉴스가 보이고 아무튼 이제 두 번을 불러들였는데 한 번은 아침, 한 번은 저녁인데 아침에는 라입스키가 해수욕을 나갔고요. 저녁에는 카드놀이 나갔을 때요. 라입스키도 잘한 건 없어요. 여자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맥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나제주다가 잘했다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끼릴린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관계를 가졌는데 불륜 자체보다도 이 나제주다의 변명이 너무 재미있어요. 참을 수 없이 무덥고 길고 지루한 날들, 아름답고도 고통스러운 저녁들, 푹푹 찌는 한밤들, 무엇보다도 뭐예요? 정직하고 관념적이지만 단조롭고 항상 슬리퍼를 끌고 다니고 손톱이나 물어뜯고 변덕이나 부리는 라이프스키. 가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맞지만 니도 잘한 건 없어. 내가 니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제주다는 미친 여자처럼 밤낮으로 한 가지만 생각했다. 이 한 가지가 뭘까요? 자, 자신의 숨결, 시선, 목소리의 어조, 걸음걸이에서 그녀는 오직 욕망만을 느꼈다. 바다의 소음은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녁의 어둠도 똑같이, 산들도 똑같이 말했다. 끼릴린이 그녀의 꽁무니를 따라다니기 시작하자 그녀는 저항할 힘이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몸을 맡겨버렸다 해서 끼릴린과 이제 두 번 정사를 이제 가졌는데요. 그게 권태와 그 다음 중요합니다. 유격의 산물이었다는 거. 이게 되게 이제 인상적인데, 말하자면 이제 여자도, 권태를 느낄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른바 진지한 사랑이 없어도, 남자하고 가벼운 일어성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뭐야, 원나잇 스탠드 이런 거요. 그런 걸 할 수가 있고, 더욱이 그녀가 고등교육까지 받은 대학까지 나온 지식인에다가 평균의 도덕력을 가진, 적어도 평균 이상의 도덕력을 갖춰야 되는, 배웠으니까 그런 인물이라는 점이, 이게 19세기 남성 작가가 썼다는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여주인공이 이렇게 타락을 하면 막 엄청난 사랑에 막 이렇게 막 몸이 달았다든가 이런 건데, 얘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끼릴린이 딱히 마음에 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속욕이 느껴지는 거예요. 날은 덥고 하고 싶은데 지금 남편은 계속 밖으로만 나돌고, 근데 이제 옆에서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고, 딱히 더 싫은 건 아니고 해가지고 두 번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배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쁜 마음으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너무 이해가 되는데, 하고 나니까 별론 거예요. 그냥 하기 전에는 어쩌저쩌 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너무 싫은 거야. 아, 내가 왜 했지 싶고, 그 남자가 더 꼴보기 싫고, 그래서 이제 그 끼릴린이 혐오와 후회의 대상이 됐다. 근데 이 남자는 계속 들러붙는 거예요. 반면에 아르메니아인 미남 청년이 이제 하나 이 나제주한테 붙었어요. 근데 이제 나제주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젊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걔는 눈빛이 이글거려요. 그러니까는 여자로서의 허영심도 만족되는 거죠. 내가 저렇게 어린 청년한테도 아직까지 여자로서 성적으로 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허영심도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결정적인 건데, 이 청년이 아까 그 양장점에 옷가게에다 빚을 졌다고 했잖아요. 300루블의 빚을 졌는데, 아취미아노프 가게인데요. 이 청년이 그 상점 상인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관계를 맺으면, 요즘은 진짜 큰일 나는데, 이건 완전히 무슨 미성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이게 추문일 수 있는데, 얘하고 이제 관계를 맺으면은 한 번 하면은 300루블은 갚을 수 있겠지,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주해주다도 멍청이가 된 거예요. 멍청이일 뿐더러 이거는 되게 더러운 생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차라리 따분해서 그냥 한 번 하고 싶어서 했어 이러면 그냥 미학이지만은, 한 번 하고 돈을 갚는다 이렇게 되면 이건 매춘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까지 이제 정조관념과 도덕률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있었어요. 얘랑도 했어요. 하고서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자기는 타락한 매춘보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네, 어 마리아 꼰드라치 예브나의 그 초콜릿 파티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그 젊은 청년의 시선을 의식한다. 이 역시 유격에 지나지 않을 모르지 않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렇게 이제 강렬하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카프카스에 있는 그 카프카스의 러시아 사격이라는 게, 제가 뭐 본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 있는 영국 사교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유럽 사교계.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고, 소문이 나려면 이제 확 퍼지는 거죠. 금방.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폰꼬렌이 동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암컷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암컷이.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젊은 암컷을 둘러싸고 두 수컷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때 두 수컷은 끼릴린하고, 아니다, 라옙스키는 이제 얘를 버린 거고, 끼릴린하고 얘 누굽니까, 아치미니코프인가요? 이제 얘 둘이가 싸우고 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세 명인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끼릴린은 뭐냐면, 그 계속 얘랑 관계를 하고 싶은데 낮에주다가 피하니까 되게 못되게 말을 해요. 아무래도 혼쭐을 내줘야겠다고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두 번의 만남을 요구하는 바다, 이렇게 한 번은 어디서 언제, 두 번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네 원하는 놈이랑 아무나 진짜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낮에주다는 자기가 잉크에 빠진 잉크병에 빠진 팔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무섭게 그려져야 되는데 작가가 이거를 되게 이제 희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 되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하기 싫은데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이제 잡힌 게 돼버린 거잖아요. 뭐 예컨대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뭐 N번방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또 젊은 애가 얘를 또 쫓아와요. 근데 이거를 작가가 호러로 풀어가지 않고, 완전히 무슨 성범죄 다룬 그런 무서운 드라마로 풀어가지 않고 되게 희극적으로 예쁘게 잘 마무리를 합니다.